까마득한 옛날 조선 팔도 어느 깊은 산골 마을에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숨어 조용히 복수의 칼날을 가는 한 젊은 무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20해 전 평화롭던 그의 집에 야밤중에 들이닥친 산적대에게 눈앞에서 부모님을 참혹하게 잃었습니다. 핏덩이였던 그는 다행히 부모님과 연이 있던 한 노파의 손에 거두어져 청년으로 장성하기까지 오직 복수만을 가슴에 새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날의 끔찍한 기억은 한시도 그의 뇌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특히 산적의 우두머리로 보였던 자의 온 산을 울릴 듯 쩌렁쩌렁했던 호령과 잔혹한 눈빛은 20해가 지나도록 생생했습니다. 그는 부모님의 원수를 갚기 위해 지난 20년간 혹독한 수련을 거듭했습니다. 노파가 수소문하여 소개한 과거 무관이었던 노병 밑에서 그는 매일 피와 땀을 쏟으며 무예를 익혔습니다. 독하게 마음먹고 연마한 덕분에 그의 몸은 단단한 바위와 같았고 검술은 날카로운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길고 길었던 준비를 끝내고 20해 동안 갈고 닦은 칼을 뽑아 부모님의 원수, 그 산적 두목의 심장을 꿰뚫을 때가 온 것이었습니다. 복수심에 불타는 그는 단숨에 몇 개의 산을 넘었지만 오랜 수련 덕분인지 지친 기색 하나 없이 목적지에 다다랐습니다. 마침내 꿈에서도 그리던 원수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기억 속 악마와 같은 미소를 띤 강인한 사내를 예상했지만 눈앞에 선 이는 세월의 풍파를 정면으로 맞은 듯 초췌하고 병약해 보이는 노인이었습니다. 그때는 보이지 않던 깊은 주름이 얼굴 곳곳에 자리 잡았고 머리카락은 하얗게 새어 있었습니다. 젊은 무사는 순간 사람을 잘못 찾아온 것은 아닌가 당황했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이 원수에게도 무거운 짐이었음을 깨닫자 아주 잠시 찰나의 연민이 스쳤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저 자가 늙고 병들었다 한들 자신의 부모를 죽인 원수임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는 칼집에서 서서히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드디어 만났구나. 내 부모의 원수. 산적 두목은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담담한 표정으로 천천히 자신의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젊은 무사는 그의 예상과 달리 우직하고 몽매한 모습이 아닌 어딘가 슬픔과 회한이 서린 듯한 노인의 눈빛에 오히려 더욱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 놈에게 극락왕생 따위는 사치다. 두 사람의 칼이 허공을 가르며 부딪혔습니다. 싸움은 반나절 가까이 이어졌지만 승부는 쉽게 나지 않았습니다. 젊은 무사의 칼은 날카롭고 빨랐으나 노련한 산적 두목의 방어 또한 만만치 않았습니다. 결국 치열한 접전 끝에 젊은 무사는 왼쪽 어깨에 깊은 상처를 입고 말았습니다. 뼈를 파고드는 고통에 그는 분함을 삼키며 그 자리에서 황급히 도망쳐야 했습니다. 자신의 무예가 아직 부족했음을 통감하며 그는 비틀거리며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얼마나 달렸을까? 정신이 혼미해지고 온몸에 피가 빠져나가는 듯한 탄력감 속에서 그는 멀리 외딴 집의 희미한 등불을 발견했습니다. 당장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로운 걸음으로 그는 마지막 남은 힘을 짜내 등불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그러나 집 문턱을 넘기도 전에 그는 결국 정신을 잃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따스한 온기와 부드러운 이불의 감촉에 젊은 무사는 화들짝 놀라 몸을 일으켰습니다. 아직도 산적 두목의 묵직한 칼날이 어깨를 파고드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지만 귓가에 들리는 물수건 짜는 소리와 은은한 약초 향기가 그의 긴장된 마음을 조금씩 녹여주었습니다. 깨어나셨습니까? 옆을 돌아보니 고운 비단 수건을 손에 쥔 한 여인이 단아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젊은 무사는 너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마치 그림 속에서 막 걸어 나온 듯한 청초하고 아름다운 선녀가 눈앞에 있는 듯했습니다. 맑고 깊은 눈동자와 오뚝한 콧날, 냉두 같은 입술은 창백한 안색에도 불구하고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어깨에 큰 상처가 있으셔서 어머님께서 꿰매시고 소독까지 다 끝내셨습니다. 젊은 무사는 자신이 혹시 하늘나라에 온 것은 아닌가 잠시 착각했지만 어깨의 붕대와 희미한 통증이 현실임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대가. 아니, 부인께서 직접. 여인이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아름다운 미소에 젊은 무사는 다시 한번 넋을 잃고 혼란스러웠던 마음이 차분히 가라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실은 제 어머니께서 하셨고 저는 옆에서 도와드린 것뿐이옵니다. 어머니를 모셔올 테니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여인이 조용히 방을 나가자 젊은 무사는 비로소 제정신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니 참으로 안타깝고 분한 싸움이었습니다. 자신의 무예가 부족했음을 자책했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 산적 두목 역시 싸움 중에 허리 부근에 상처를 입었으니 어서 몸을 추슬러 복수를 마무리해야 했습니다. 그가 몸을 일으키려 안간힘을 쓰는데 문이 열리고 여인의 어머니가 들어왔습니다. 젊은 무사는 또 한 번 숨을 삼켰습니다. 이번에 들어온 여인은 마치 봉황의 어미처럼 고고하고 기품 있는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큰 키에 단정하게 차려입은 소복은 그녀의 우아함을 더욱 돋보이게 했고 그 모습은 마치 인간 세상에 잠시 내려온 서왕모를 보는 듯 했습니다. 깨어나셨군요. 과부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어딘지 모르게 위엄이 서려 있었습니다. 젊은 무사는 좀처럼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상처는 아주 깨끗하게 치료되었어. 내가 얼마나 누워 있었어. 반삭 정도 되옵니다. 제 여식도 그렇지만 저도 나리께서 돌아가신 줄 알았습니다. 젊은 무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보름이나 지났다니. 그렇다면 산적 두목도 충분히 상처를 회복했을 터 복수를 서둘러야 한다는 생각에 그는 조급해졌습니다. 이럴 때가 아니오. 그가 벌떡 일어나려 하자 과부가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한 손길로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아직 움직이시면 아니 되옵니다. 꿰맨 상처가 덧날 수 있사오니 좀 더 안정을 취하셔야 하옵니다. 젊은 무사는 어쩔 수 없이 모녀의 뜻에 따라 좀 더 쉬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지금 상태로는 칼을 제대로 들 힘조차 없었으니까요. 시간이 흘러 젊은 무사의 어깨 상처가 꾸덕꾸덕 아물기 시작하자 입맛도 돌아오고 기력도 차츰 회복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정성껏 간호해준 아름다운 모녀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나눌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부인은 몇 해 전 남편을 여인 과부였고 외동딸과 함께 이 외딴 산골집에서 세상과 연을 끊다시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부인이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저와 제 여식은 곧 이승에서의 삶을 마감하려 했사옵니다. 어찌 그런 비통한 생각을 하셨단 말이오. 부인의 고백은 그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와 같은 두 여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다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자고로 과부는 지아비를 따라가는 것이 도리 아니겠습니까? 저희는 내세울 만한 가문도 없어 죽는다 한들 연려문 하나 세워질리 만무합니다만 그래도 저희 모녀의 이름을 누군가는 기억해주지 않겠나 하는 헛된 기대를 품었을 뿐이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마시오. 삶은 그 자체로 귀한 것이오. 젊은 무사의 외침에 부인은 눈물을 훔치며 조용히 방을 나갔습니다. 그는 속절없이 쓰러지려는 아름다운 모녀의 처지에 깊은 연민과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과부의 딸, 그 청초한 처녀가 몰래 젊은 무사의 방으로 찾아와 충격적인 말을 속삭였습니다. 사실 저는 죽고 싶지 않사옵니다. 그게 무슨 말인? 저는 사실 어머니의 강요에 못 이겨 억지로 은장도를 품고 있었사옵니다. 대체 무슨 말이냐?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주시오. 어머니께서 홀로 되신 것은 제 탓이 아니옵니다. 그런데도 어머니께서는 과부라는 이유만으로 저까지 함께 죽음으로 몰아가려 하십니다. 저는 아직 너무 젊사옵니다. 그렇지 않사옵니까, 나리? 그때 그의 눈에 달빛 아래 드러난 처녀의 희고 가녀린 다리가 들어왔습니다. 밤중에 소복 차림으로 찾아온 이유를 어렴풋이 짐작했지만 젊은 무사는 죄책감에 잠시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러자 처녀가 다급하게 그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나리, 제발 저를 데리고 이곳을 떠나주셔요. 어머니께는 죄송한 일이지만 저는 이렇게 죽고 싶지 않사옵니다.
내가 부인께 말씀드려 보겠소. 소용없사옵니다. 만약 나리께서 말씀하시면 어머니께서는 당장 나리를 내쫓으시고 저에게 은장도를 꺼내라 명하실 것이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머니가 설마 그렇게까지 하시겠소. 거짓이 아니옵니다. 부디 제 말을 믿어주시옵소서. 처녀는 애원하며 그의 품에 와락 안겼습니다. 젊은 무사는 얼떨결에 그녀의 가냘픈 등을 토닥였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그의 손은 점점 아래로 향하고 있었고 처녀는 그것을 마치 당연하다는 듯 받아들이며 그의 몸에 더욱 밀착했습니다. 20해 동안 오직 복수만을 생각하며 억눌러왔던 젊은 무사의 육체적 욕망이 걷잡을 수 없이 타올랐습니다. 처녀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과부 어머니 밑에서 억눌려왔던 젊음의 열망이 그녀를 더욱 대담하게 만들었습니다. 처녀의 매끄러운 넓적다리 안쪽을 탐하고 싶었던 젊은 무사의 거친 숨결과 그의 단단한 물건 위에 그대로 주저앉고 싶었던 처녀의 뜨거운 열망이 뒤섞이며 고요했던 밤은 두 사람의 뒤엉킨 숨소리와 신음으로 한동안 요란해졌습니다. 잠시 후 격정적인 행위가 끝나고 두 사람은 숨을 고르며 이불 속에 누워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께서 오실 때가 되었사옵니다. 잠깐의 욕정을 따라 몸을 맡겼던 젊은 무사는 뒤늦게 후회가 밀려왔지만 처녀의 촉촉한 눈망울과 아직 열기가 가시지 않은 몸의 떨림을 느끼며 이내 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다음 날 모녀와 함께 어색한 식사를 마친 젊은 무사는 다시 복수 생각에 몰두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밤이 깊어 잠자리에 들려 할 때 이번에는 과부가 그의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나리, 몸은 이제 다 나으셨습니까? 그동안 정말 고마웠소. 내일 떠나겠소. 내일 떠나신다고요? 그렇소. 정말 분하지만 내 부모의 원수는 여전히 살아있소. 이번에는 기필코 그자의 심장에 칼을 박아 넣고야 말 것이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침착하게 듣고 있던 과부가 갑자기 그의 품에 와락 안겨드는 것이 아닙니까? 부인. 왜 이러시오? 나리, 내일 떠나실 때 저도 데리고 가시면 아니 되겠사옵니까? 그게 무슨 말씀이시오? 부인에게는 어여쁜 따님이 있지 않소. 사실 제 여식은 실성한 지 오래되었사옵니다. 무슨 말이요? 실성이라니. 제가 과부가 되고 아이에게 함께 죽자며 은장도를 건넨 그날 이후로 아이가 온전치 못하게 되었사옵니다. 한 번은 밤중에 몰래 사라졌다가 며칠 만에 남편을 찾아 헤맸다며 넋나간 모습으로 돌아온 적도 있사옵니다. 그러더니 은장도로 제 옷을 마구 찢기도 하고 잠든 저를 위협하기도 했사옵니다. 젊은 무사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생각해보니 과부의 딸은 말을 길게 하지 않고 항상 짧게 대답했으며 어젯밤 그와의 관계에서도 어딘가 모르게 불안정하고 거친 면모를 보였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갑자기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자칫하면 지난밤에 큰일을 당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부인의 생각은 어떻소? 여식을 두고 떠날 수는 없지 않소. 여기서 조금 떨어진 곳에 외딴 집을 짓고 사는 마음씨 좋은 노부부가 있사옵니다. 그들에게 제 딸을 잠시 맡아 잘 보살펴달라고 이미 말해 두었사옵니다. 그래도 그렇지. 어찌 다 큰 딸을 두고 간단 말이오. 저도 괴롭사옵니다. 사실 지아비를 여의었을 때 제 여인으로서의 삶은 끝났다고 생각했사옵니다. 허나 여식이 실성한 것을 본 이후로는 정말이지 제 삶 자체가 송두리째 끝난 것 같았사옵니다.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니었지요. 그래서 함께 죽으려 했던 것이옵니다. 하지만 나리, 저도 아직은 뜨거운 피가 흐르는 여인이옵니다. 의지할 지아비만 있다면 저는 다시 당당히 한 사람의 여인으로 살아갈 수 있사옵니다. 과부는 다시 한번 젊은 무사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몸이 밀착되자 소복 아래 감춰진 풍만한 가슴의 부드러움과 은은한 여인의 향기가 그의 마음을 설레게 했습니다. 이번에는 과부의 대담한 손길이 점점 아래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젊은 무사는 놀라 숨을 삼켰지만 과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더욱 맹렬하게 그의 몸을 탐했습니다. 어느새 두 사람은 벌거숭이가 되어 서로의 몸을 더듬고 있었습니다. 과부의 뜨거운 입술이 그의 온몸을 훑고 지나가자 젊은 무사는 마치 꿈을 꾸는 듯 했습니다. 극락왕생을 실감한 듯 온몸이 찌릿찌릿한 전율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과부가 허락한 욕망의 문으로 망설임 없이 들어섰습니다. 그의 듬직한 몸만큼이나 커진 물건이 단번에 깊숙이 들어가자 과부의 입에서는 세상을 떠나보낼 듯한 교성이 터져나왔습니다. 그 소리가 어찌나 희열에 차 있는지 젊은 무사의 몸도 함께 들뜨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이번에는 젊은 무사 또한 거칠어지고 싶었습니다. 그의 실한 물건이 더욱 단단해지자 과부는 희열인지 증오인지 알 수 없는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또 한 번의 격렬한 밤이 지나고 두 사람은 한동안 뜨거운 숨결을 나누며 이불 속에 엉켜 있었습니다. 과부의 딸은 그 시간 멀지 않은 곳에 사는 노부부의 집에 맡겨져 있었습니다. 날이 부디 명일 날이 밝으면 저를 데리고 떠나 주시옵소서. 그리 해주시겠나이까? 과부의 간절한 속삭임에 젊은 무사는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바로 어제는 그녀의 딸과 함께 떠나기로 약속했었기 때문입니다. 모녀의 속사정이 이토록 기구하고 상반될 줄이야. 그는 진퇴양난에 빠진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다고 서로에게 들은 말을 그대로 전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과부에게 솔직히 말하고 그녀의 딸과 함께 떠나려 했지만 딸이 실성했다는 말에 그는 망설여졌습니다. 내일이면 드디어 20년간 기다려온 복수를 끝내야 하는데 우연히 만난 기구한 운명의 모녀 때문에 젊은 무사의 마음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밤새 뒤척였습니다. 결국 그는 누구의 손도 잡지 못하고 홀로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게다가 하룻밤 사이에 모녀와 차례로 잠자리를 가졌으니 이는 하늘이 무서워 차마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천벌받을 짓이라고 스스로를 책망했습니다. 그는 복잡한 신경을 애써 누르고 오직 복수만을 생각하기로 다짐하며 동이 트기 전에 조용히 모녀의 집을 나섰습니다. 다시 길을 떠난 젊은 무사는 얼마 가지 않아 그토록 찾아 헤매던 원수, 산적 두목과 다시 마주쳤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산적 두목 역시 보름 동안 상처를 치료하고 어느 정도 원기를 되찾은 모습이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정정당당하게 승부를 내리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부모님을 뵐 면목이라도 생기지 않겠는가? 두 사람은 다시 칼을 맞댔습니다. 하지만 둘 다 아직 부상이 완전히 낫지 않은 탓에 움직임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휘두르는 칼날이 번뜩일 때마다 서로의 몸이 움찔거렸습니다. 접전 끝에 젊은 무사는 이번에는 허리에 칼이 스치는 부상을 입었고 산적 두목은 어깨에 칼을 맞고 비틀거리며 숲속으로 도망쳤습니다. 젊은 무사는 당장이라도 뒤쫓고 싶었지만 허리를 다쳐 제대로 뛸 수가 없었습니다. 상처에서는 피가 쉴 새 없이 흘러나왔고 이대로 있다가는 또다시 쓰러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는 결국 정처 없이 헤매다 또다시 정신을 잃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눈을 뜬 젊은 무사는 몸을 일으키려다 허리에서 전해오는 격통에 신음을 흘렸습니다. 그제야 자신이 허리를 다쳤다는 것을 똑똑히 깨달았습니다. 일어나셨습니까? 낯익은 목소리에 고개를 돌리니 그곳에는 과부의 딸, 청초한 처녀가 서 있었습니다. 젊은 무사는 놀라서 눈만 깜빡거렸습니다. 어떻게? 기억나지 않으시옵니까? 이 근방에 쓰러져 계셨사옵니다. 젊은 무사는 또 한 번 이 기구한 모녀의 집에 신세를 지게 되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처녀의 표정이 지난번과 달리 어딘가 차갑고 싸늘했습니다. 상처는 꿰맸고 소독도 모두 끝냈사옵니다.